오늘 클로봇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클로봇이 장마감 이후 기습 유상증자를 공시한 건데요. 일단 이번 유상증자 규모가 2천억 원이며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 인수 결정에 따른 유상증자입니다. 물론 유상증자 자체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단기 악재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유상증자를 넘어 기업의 체급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유상증자는 왜 일반적인 악재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클로봇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로봇은 이번에 총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재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전체 자금 중 약 1,600억 원 이상이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이라는 거물급 기업을 인수하는 데 투입되며, 이는 곧 클로봇이라는 건물의 층수를 단번에 높이는 공사와 같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자본 투입이 시장에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바로 성장을 위한 빌드업입니다. 그 빌드업이 얼마나 단단하게 진행될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클로봇의 미래를 결정지을 3가지 핵심 기둥을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 인수가 만드는 강력한 하드웨어 결합은 어떤 모습일까요? 둘째, 유상증자라는 복잡한 공사 일정 속에서 우리가 선점해야 할 기회는 언제일까요? 셋째, 3년 뒤 클로봇의 가치를 지금 미리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여러분의 수익 지도를 완성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확인했다면 이제 집안을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도 요즘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인 물류센터 뉴스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인건비는 오르고 사람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류 자동화입니다. 이 산업의 기반이 단단해질수록 클로봇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로봇으로 물류의 혈관을 잇는 설계에 돌입했습니다. 이 거대한 설계의 중심에 있는 이벤트가 바로 이번 인수입니다. 클로봇이 왜 하필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클로봇이 로봇의 두뇌인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었다면 두산은 그 두뇌가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몸체와 실제 현장 구축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만 있던 로봇에게 강력한 근육과 뼈대를 이식하는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두뇌와 몸체를 따로 살 필요 없이 클로봇 하나로 모든 공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그 경쟁력이 돈으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진통은 필연적입니다.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가 흔들리는 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시장은 일단 발행되는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점에만 집중해 가치가 희석될까봐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속뜻은 뭘까요? 단순한 운영비 마련을 위한 땜질식 공사가 아니라 미래 수익원을 통째로 사오기 위한 대규모 재건축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수급의 흔들림을 견디고 나면 훨씬 더 웅장한 건물이 지어질 것이라는 점이 바로 성장의 핵심입니다. 성장의 핵심을 파악했다면 이제 세부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클로봇의 이번 공사 일정을 보면 우리가 언제 안전모를 쓰고 진입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주주배정 증자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고개인 권리락은 기존 주식에서 신주를 받을 권리가 떨어져 나가는 날인데, 이때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가격이 깎이는 게 아니라 새 건물의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확정된 후 시장 가격이 재설정되는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설계도를 미리 파악한 투자자만이 소음 속에서 본질을 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지금의 가격표는 다르게 읽힙니다. 지금 클로봇의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의 매출과 이익이 합쳐진 뒤에 클로봇을 상상해 본다면 현재의 시가총액은 완공 후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기초공사 단계의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합병 후 뿜어져 나올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변동성은 오히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 할인 기간이지 않을까요? 시장의 공포가 걷히고 나면 사람들은 완공된 건물의 높이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클로봇은 이미 과거에 우리 사주 유상증자를 100% 소화하며 내부 구성원들의 강력한 신뢰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조달 역시 단순히 빚을 갚는 용도가 아니라 신규 수주를 감당하기 위한 운영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수주 잔고를 뒷받침할 현금이 충분히 쌓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풍파가 와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을 만큼 자금줄이 튼튼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튼튼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클로봇은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로봇 기업이 아닌 클로봇이어야 할까요? 대다수 로봇 기업이 하드웨어 제조에만 머물 때 클로봇은 그 기계들을 하나로 묶어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표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으로 비유하자면 벽돌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체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운영체제를 가진 셈인데, 이런 구조적 우위는 쉽게 따라올 수 있을까요? 한번 설치되면 바꾸기 힘든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클로봇은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굳건히 할 것입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클로봇이라는 기존 건물에 합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 통합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거나 시너지가 나는 시간이 늦춰지며 단기 실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형 인수합병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시적인 진통일 뿐 건물의 뼈대를 뒤흔들 수준은 아닙니다. 통합의 진통보다 무서운 건 수급의 압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인 신주 상장 물량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로봇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주가 상장되는 날 쏟아질 물량 부담, 즉 오버행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물량을 받아낼 주체가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두산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전략적 투자자들과 클로봇의 미래 설계도를 믿는 기관들의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면 오히려 물량 출회는 악재 소멸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무게감보다 건물이 완공된 후 얻게 될 임대 수익, 즉 기업 가치 상승이 훨씬 크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유상증자의 목적은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 인수를 통한 압도적 성장판 확보였다. 둘째, 현재의 변동성은 공사 중 발생하는 일시적 소음일 뿐 본질적 가치 훼손은 없다. 셋째, 미래 가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한 국내 유일의 로봇, SI 강자로 거듭날 것이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앞으로 클로봇의 주가를 움직일 핵심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클로봇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그 직후 발표될 대형 고객사와의 신규 수주 소식입니다. 두산의 네트워크가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를 만나 실제 매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저평가라는 단어를 쓰기 힘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호가 포착될 때가 바로 클로봇이라는 건물의 활용 점정이 찍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클로봇 주주님들이 유상증자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과 또 일정에 맞는 대응법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번에 정말 확실하고 안전하게 좋은 대응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클로봇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클로봇의 유상증자 대응 전략을 모두 무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 끝까지 안전하게 좋은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